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김인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더니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와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음 편으로 업로드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저의 오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들기 너무 힘드시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 얘기를 시작해 보자면 10년 전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술을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술을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10년 전부터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한 3, 4년 전에는 심한 공황 장애로 저녁에 잘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후배가 언니는 지금 병에 걸린 거라고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해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제 상담을 들어주셨고요. 그때 약을 정말 한 보따리, 그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 보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을 받아와서 약을 먹으니 그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없어졌고요.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먹으면 간의 손상을 받고 몸이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약 먹는 것을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노력한 결과 한 1년 정도는 약을 계속 그렇게 많이 먹었고요. 1년이 지나면서는 제가 노력을 해서 그 많이 먹던 약을 지금은 다 줄이고요. 반 개만 먹고 잠을 잡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전혀 주무시지 못한다면 술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신경외과 찾아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제 병을 치료해 줍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놀라웠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약을 먹어서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불안하지 않게 설명을 아주 너무 잘 해줘서 지금은 약을 끊었습니다. 끊고 대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돼서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운동을 꼭 하고 하면 아주 숙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려서 술에 의존하시지 말고 꼭 병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게 잠을 못 자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고,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먹었지만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해서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잠을 잘 자니 정신도 아주 맑아졌습니다. 이젠 오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빠는 70살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셨고요. 일찍 저세상으로 갔지만 오빠의 생활은 아주 성실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자연식으로 밥도 먹었습니다. 나쁜 음식도 먹지 않고. 저는 요가를 했지만 오빠는 단전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몸도 저 아주 유연하고 아주 어려운 동작도 잘 하지만 저희 오빠에 비하면 저는 못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몸 관리를 잘하고 정말 몸에 남자지만 군살 하나 없이 정말 멋있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녁에 꼭 술을 먹고 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게 되면 소주 한 잔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한 잔이 두 잔으로, 두 잔이 다섯 잔으로, 다섯 잔이 한 병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빠는
아주 독주를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주를 마셨나 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빠가 의사여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어려움도 없고 누구도 부러워지 않은 행복하게 잘 사는 오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드셨겠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먹는 게 아니었고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을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 꼭 양주를 이렇게 마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오빠도 소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소주의 양이 늘다 보니 많이 마시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양주를 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건강했고 자기 생활도 열심히 한 오빠였지만 아무리 생활 습관이 좋고 자연식을 했어도 그 술 때문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려서 70세에 생을 마감했어요. 요즘 세상으로 보면 일찍 간 거죠. 제가 여기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빠가 그렇게 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갈 때는 자기 자신도 고통받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와이프나 아이들한테도 그만큼도 신세를 지지 않고 갔어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몸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는 이미 몸에 다 퍼져서 회복할 수 없다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폐업도 혼자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치과에 있는 환자들은 다른 치과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정신을 놓으셔서 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놓고 하루 반 만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세상을 떠나면서 고통받지 않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랜 간호를 하게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덜게 해주면서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 나쁜 습관인 술 먹는 습관 때문에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늘 부지런한 생활을 했고 하루하루 써야 할 에너지를 늘상 다 소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간암에 걸리기는 했지만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간암으로 저 세상에 갔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 갔고요.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가 갔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소식도 하고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날 하루하루 운동도 하면서 그날 써야 할 에너지는 충분히 쓰면서 산다면 암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살면 비록 암에 걸려도 갈 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막상 얘기를 하니 눈물이 나네요. 저 역시도 오래 살고 싶다기보다는 사는 동안 건강하게 또 갈 때는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도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잘 생각해서 들으시고 집안에 저와 같은 사람, 저희 오빠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술에 의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고요. 저희 오빠도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술을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술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를 찾아가신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